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이번에 에버튼을 만나서 FA컵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5라운드는 사실상 16강전으로 이 FA컵에 참여한 수많은 영국 팀들 중 4팀의 2부 리그 팀과 12팀의 1부 리그 팀만이 남게 되었으며 토너먼트인 만큼 패배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기입니다. 오늘 치러진 맨유와 웨스트햄전은 치열한 승부 끝에 연장전까지 가서 120분 혈투 끝에 맨유가 1대0 승리를 얻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만나게 되는 에버튼은 지금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지만 리그 초반에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안첼로티의 재결합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시즌 첫 경기에 토트넘은 에버튼에게 1대0으로 패배하기도 했지만 이번 FA컵 경기의 통계는 토트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에버튼과 토트넘의 맞대결, 그 누구도 쉽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토트넘이 현재 에버튼보다 조금 더 희망찬 상황입니다. 이 BBC는 토트넘과 에버튼이 FA컵에서 만나는 것이 94-95 시즌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당시에는 에버튼이 4대1로 승리하고 FA컵 우승을 했다 전했습니다. 에버튼 팬들에게 이번 경기가 중요한 이유죠. 에버튼 팬들은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에버튼에게 연속으로 패한 적이 2012년 이후 없으며 같은 시즌에 2번 진 적은 무려 85-86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만큼 에버튼에게 일방적으로 밀린 적이 없는 토트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주의해야 할 점은 이 FA컵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꽤 많다는 점, 그리고 이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15번 중에 10번을 지면서 FA컵에서 탈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토너먼트라는 대회 특성상 당연할 수도 있는 기록이지만 저번 FA컵에서도 5라운드에서 노리치에게 패배하며 탈락했었죠. 당시에도 무리뉴가 FA컵 트로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야망을 불어넣었지만 손흥민도 케인도 없는 상황에 알리를 최전방으로 투입하며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정말 그때의 답답한 심정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듯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토트넘과 에버튼 상당히 용호상박의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에이스의 존재가 어쩌면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릴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은 부상 중이었던 케인이 빠르게 돌아오면서 희망을 찾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지난 경기에 득점하며 득점포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에버튼의 FA컵 경기에서 5골 중 3개의 어시스트를 했지만 저번주 토요일 맨유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경기 도중 교체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에버튼의 수문장인 픽포드 역시 갈비뼈 부상으로 2경기 연속 쉰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의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선수가 부재 중인 에버튼을 상대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상황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FA컵에서 22번 출전했으며 20개의 골에 관여했습니다. 12골과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저번 위컴과의 경기에선 심지어 교체 출전을 해서 길지 않은 출전 시간에도 기어코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맹활약을 보여준 손흥민의 존재, 그리고 상대 에이스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들려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리버풀 수비수 출신이며 BBC 전문가로 활동 중인 마크 로렌스는 토트넘이 에버튼과 연장전까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후 연장전을 지나 승부차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BC 라디오에서 해설을 맡은 잭 사운더스는 역시 아스날 팬답게 토트넘이 2대0으로 질 것 같다고 도발하며 자신이 도미닉 칼버트 르윈이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지금은 웃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닉 칼버트 루이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필드골로만 득점 순위 경쟁을 하며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이기도 한데요. 하메스가 빠져있는 상황이라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BBC의 통계가 드러내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손흥민이 선발 출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예측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에버튼 측에는 역시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픽포드가 부재할 것이라 예측했으며 손흥민의 자리엔 모우라, 반대편엔 기회가 많지 않던 베일이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리그 경기가 맨시티전이고 단지 3일 뒤의 일정임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을 맨시티전
시즌을 위해 아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는 하나 과연 토트넘이 토너먼트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빼둘 수 있을까요? 무리뉴는 자신이 토트넘에 잃어버린 트로피를 되찾아올 수도 있다면서 모든 대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 에버튼전을 놓치는 것은 치명타인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내고 손흥민 선수를 빼주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손낙골, 이 손흥민 나오면 골 먹힌다는 이 토트넘의 징크스가 다시 실현될까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가 베일과 함께 선발 출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베르바인 역시 함께 출전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베르바인을 중앙에 놓는다, 이것도 라멜라를 쉬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케인을 처진 위치에서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면서 베일, 손흥민, 베르바인이 최전방으로 달려나가게 하기 위함일까요?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고 보면 델레알리에 대해 무리뉴가 이번 경기 전 인터뷰에서 언급했는데, 무리뉴는 알리가 이제 돌아왔다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상의 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벤치 정도에 올릴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중앙 자리에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토트넘에게 큰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튼의 하메스나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토트넘 팬들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 자리가 비어있을수록 케인은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치중하게 되고 그만큼 최전방에서의 골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리뉴 감독은 이런 죽음의 일정에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무리뉴는 손흥민을 활용해 에버튼과 맨시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리그 하반기에 들어선 토트넘은 이제 중요한 경기들이 잔뜩 남아있으며 맨시티, 웨스트햄 등과의 리그 연전과 FA컵, 유로파 등의 토너먼트까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정을 소화할 방법을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기들일수록 무리뉴는 주요 선수들을 기용하며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 기용 폭이 좁아지는 운영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즌 초반에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책임감 있고 열정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경기에 뼈대를 추린다고 무리뉴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손흥민과 케인은 쉴 시간이 거의 없는 일정이 될 확률이 높으며 FA컵의 에버튼을 상대하는 상황에 그 둘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리그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케인과 손흥민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숨 고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과연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제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